저 세미나에 시간을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싱가포르 리츠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 좀 하고 그 안에 헬스케어 리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네, 저희 싱가포르 리츠 개요입니다. 저희 쪽 예전에 포럼에도 와주셨을 때 또는 혹시라도 저희 쪽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저희가 이제 한 페이지로 다 보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일단은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상장되는 리츠 개수는 42개입니다. 총 42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3조 원이고요. 지금 평균 배당률은 7.7%인데 사실은 이제 7%가 많이 오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리츠가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미국 리츠의 배당률이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50%, 60%, 80%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 이상 배당률을 찍는 거는 조금 제외하고 평균을 내서 지금 7.7%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차익 비율은 약 38% 수준이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싱가포르 상장 리츠의 최대 차익 비율은 5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리츠들이 35에서 40% 사이의 리츠 차익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신규 자산을 인수할 때 또는 이제 론을 빌릴 때, 재상환을 할 때, 여유를 두기 위해서 한 10% 플러스 정도의 버퍼를 두고 리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그 원 파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저희 42개 리츠 중에서 싱가포르 자산만 100% 보유하고 있는 리츠는 3개 뿐이고요. 나머지 39개 리츠는 해외 자산을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개 리츠는 아예 싱가포르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싱가포르 자산만, 해외 자산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 나라가 작기 때문에 싱가포르 내 자산으로만 리츠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싱가포르 로컬 리츠 운영사들은 해외 자산을 편입하고 있고 또는 해외 리츠 운영사들이 싱가포르 외의 자산들을 가지고 싱가포르 거래소 리츠에 상장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해외 자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섹터별 시총 섹터별 자산 그러니까 섹터별 비중인데요. 저 비중은 이제 저희 리츠 같은 경우는 매년 1년 최소 1년에 한 번씩 보유한 자산들의 평가 가치를 저희 쪽에 레포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레포팅 기준으로 이제 산출을 한 건데 2개 이상의 섹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다이버시파이드 리츠가 이제 23%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물류센터 등 산업용 자산을 갖고 있는 게 20%, 그 다음에 쇼핑몰 등 리테일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또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을 갖고 있는 것이 15%, 그 다음에 숙박업을 하고 있는 허스피탈리티가 13%돼 있고, 저 스페셜라이즈라고 돼 있는 게 이제 5% 수준인데 저희가 2개 리츠가 있고요. 모두 다 데이터 센터 위주입니다. 그래서 스페셜라이즈드 섹터는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헬스케어 쪽에 관련돼서는 한 5% 정도. 사실 이제 2개 리츠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리츠 중에서 한 5% 정도의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일단은 리츠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그 변동성이 좀 낮은 상태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리츠 주식 자체도 이 캐피탈계 이제 가격을 먹기 위해서 뭐 이렇게 쭉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글로벌하게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요 차트의 키는 결국은 X축에 있는 변동성이 낮은 왼쪽으로 가고 Y축에 있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게 이제 좋은데 저희 싱가포르 리츠가 가장 왼쪽에 높은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홍콩 리츠가 저희보다 지금 배당률이 높게 보이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요즘 특히나 이제 홍콩 마켓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중국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리츠가 타 국가의 거래소보다, 타 국가 거래소의 리츠보다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이제 6년 좀 지난 그 성과 차트입니다. 본 차트는 가격 변동에다가 배당 수익률까지 포함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한 파란색이 저희 싱가포르 리츠고, 초록색이 호주, 빨간색이 일본, 연한 하늘색이 미국, 그 다음에 노란색이 홍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쭉 올라가다가 코로나 시즌에 2020년 초반에 각국 리츠들이 쭉 빠졌죠. 쭉 빠졌고,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을 하다가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이 시즌 이제 작년부터 다시 조금 이제 빠지는 추세인데, 결국 이제 배당 성향이 낮은 국가의 리츠들은 아무래도 이 추세를 가고 있고, 저희 싱가포르처럼 배당 성향이 높은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금으로 토탈 수익을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이렇게 봐도 홍콩 같은 경우는 쭉 지금 빠져 있고, 일본은 사실은 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가격이 유지한다고 보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복잡한 차트긴 한데, 결국은 리츠라는 주식, 이게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주식하고, 다른 자산들하고 어떤 어떻게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맨 왼쪽에 좌측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저희 싱가포르 리츠 대표 지수들입니다. 이것하고, 상단에 있는, 뭐, US 본드, 뭐, 미국 채권이죠. 그 다음에 US 리츠 또는 US 에쿼티스는 뭐, S&P 500 지수를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비슷하게 움직이느냐라는 거를 나타내는 건데요. 저희 싱가포르 리츠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채권, 미국 주식, 미국 리츠랑도 동조율이 뭐 0.62, 0.64, 이렇게 60, 7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자산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리츠에 투자하면 어떤 채권 투자에 좀 이제 대체제로서 할 수 있고, 주식이랑 또 다른 움직임이고, 결국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두는데 0.88, 0.99 이거를 보시면 0.88 결국 어떤 두 개가 88%의 동조율이냐, 왼쪽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 리츠, 위쪽으로 보시면 US 에쿼티스입니다. US 에쿼티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 지수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어,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 리츠들을 다 포함한 지수인데, 미국 리츠의 시가총액이 많기 때문에 이 지수에는 60% 이상이 미국 리츠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글로벌 리츠에 투자한다는 거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88% 정도의 동조율이 있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리츠에 투자한다는 거는 리츠에 투자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미국 에쿼티스하고 저희 싱가포르 리츠를 보게 되면 0.45, 0.55를 나타냅니다. 결국은 동조를 거의 안 한다라는 거죠. 뭐 이래서 리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기본 주식하고 좀 다른 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글로벌 리츠에 투자하는 거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지난 10년간 싱가포르 이체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사실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가가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저 시가총액 증가에는 당연히 신규로 상장하는 리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국가건 신규 리츠 상장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2020년 이래로 좀 주춤하고 있지만, 향후에 금리 인하가 되고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된다 그러면 저희 싱가포르 리츠의 시가총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뭐 워낙 2020, 21 그리고 올해 작년까지 3년 동안 너무 어려워서 7% 되는데, 요 3년을 제외하면 그전에는 연평균 13%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섹터별 배당률입니다. 현재까지는 오피스 섹터가 7.6% 가장 좋은데,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지금 오피스 리츠가 워낙 안 좋아서 배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높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들은 에버리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헬스케어 리츠가 지금 평균 5.2%의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는데, 저희가 두 개밖에 없어서 이 평균의 의미가 조금 없습니다. 예, 다음 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 거래소에 있는 헬스케어 리츠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싱가포르 거래소에 있는 두 개의 헬스케어 리츠가 있습니다. 하나는 퍼스트 리츠라는 헬스케어 리츠하고 두 번째 파크웨이 라이프 리츠라는 두 개의 리츠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2006년, 2007년 꽤 15년 이상 리츠를 상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퍼스트 리츠 같은 경우는 오유이 인도네시아계 자본이죠. 오유이 그룹이 스폰서로 참여를 하고 있고 파크웨이 라이프 리츠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그 의료재단인 IH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퍼스트 리츠에 갖고 있는 그 자산들의 총 실제 가치는 약 1.1조 원 정도, 파크웨이는 2.2조 원이니까 한 두 배 정도 파크웨이 라이프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에 갖고서는 좀 더 벌어집니다. 퍼스트 리츠의 경우에는 약 4,700억 원, 파크웨이 같은 경우는 2.23조 원. 예, 그 총 실제 자산 가치보다 높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PB, 프라이스 투 북밸류, 실제 자산 가치 대비 시총으로 보게 되면 퍼스트 리츠 같은 경우는 1보다 아래인 0.7배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파크웨이 라이프 같은 경우는 1보다 큰 1.6배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헬스케어 리츠를 투자할 때 조금 더 대형인 파크웨이 라이프를 선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리츠 모두 뭐 비슷한 차익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산 개수도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퍼스트 리츠가 32개, 파크웨이가 61개. 지역별 분포를 보게 되면 퍼스트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70% 이상이 인도네시아에 소재가 되어 있고요. 일본의 25%, 싱가포르의 3% 정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에 사실은 병원, 한국으로 얘기하면 종합병원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아파트라든지 어떤 도심에 가보면 빌딩 하나가 다 의료로 돼 있잖아요. 병원으로 그런 자산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크웨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자산의 개수가 더 많고 일본이 37%, 말레이시아는 0%를 해놨는데 자산이 하나가 너무 작아서 뭐 퍼센트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개수로 보게 되면 싱가포르에는 세 개의 자산만 갖고 있는데 워낙 종합병원 사이즈의 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자산 가치 대비 63%고 일본의 요양원들 개수로는 굉장히 많이 들고 있으나 앞에 박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일본의 요양원은 좀 이렇게 맨션 형태로 작기 때문에 좀 작은 그런 요양원들을 많이 갖고 있으나 자산 가치는 그좀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리츠의 지금 어차피 이 리츠는 빌딩을 갖고 이런 의료 재단 또는 이제 요양원들에게 임차를 주는 건데 아무래도 의료시설, 의료재단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평균 잔여 계약 기간이 깁니다. 보통은 뭐 오피스 섹터라든지 쇼핑몰 같은 경우는 3년, 뭐 길어야 5년 정도의 그 임차 계약이 남아 있는데 여기는 지금 퍼스트 리츠가 하는 건 11년, 11.7년, 파크웨이 같은 경우는 더 긴 16.5년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의료재단이든 그 요양원이든 길게 임차를 해야 그 리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배당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긴 자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미티드 오큐펀시 사실은 100%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오피스라든지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물류센터 같은 경우 한 회사가 통으로 장기 임대를 하지 않는 이상 100%가 나올 수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 병원, 의료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간에 의료재단이나 요양원, 개별 요양원 또는 요양원 재단이 통으로 빌딩을 임차하기 때문에 당연히 100% 찍히고 있습니다. 파크웨이 라이프에 말레이시아 자산 하나 있는데 여기는 잠깐 비입고 좀 공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1% 수준의 임차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산 위에서 보신 것처럼 워낙 그 자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률을 보게 되면 퍼스트 리츠가 10.8%, 훨씬 지금 배당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파크웨이 리츠는 4%. 결국 이 차이가 뭐냐면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퍼스트 리츠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자산들이 많이 있고 아무래도 종합병원도 있지만 그 조그만 그 빌딩에 전문의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게 되고, 또 이제 금융위기, 아니, 금리 인상 시기 때 좀 더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배당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파크웨이 라이프 리츠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안정적인 자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싱가포르의 세계 종합변호를 들고 있어서 코로나 때 많이 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률이 낮은데, 낮은 배당률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제 파크웨이 라이프가 퍼스트 리츠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로 나타내 있고, 그럼 코로나 전에도 사실 파크웨이 라이프는 여전히 4%대를 나타내고 있을 거고, 퍼스트 리츠도 10%까지는 아니었고 그래도 5% 6%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파크웨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서 좀 더 내려간 상태고, 퍼스트 리츠는 주가가 빠져서 지금 배당률이 높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두 개 리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리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자산 분포가 72%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11개의 종합병원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이런 저 일반 의사 이제 의료 시설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갖고 있고요. 싱가포르에는 세 개의 너싱 홈스, 그러니까 요양원은 갖고 있죠. 크진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에 갖고 있는 14개 요양원이 훨씬 더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는 요양원보다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센터 위주의 자산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과 싱가포르에는 요양원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요양원에 대해서는 앞서서 박 대표님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싱가포르에는 요양원이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봐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두 분께서 다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에서는 요양원 수요가 개인적으로는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번, 여기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데 안 들어가서 살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헬퍼들을 싸게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돈 많은 애들은 헬퍼 2명, 3명 고용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데 들어가서 공동 서비스를 받느니 그냥 집에서 프라이빗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그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땅덩이가 뭐 넓지 않기 때문에 아까 뭐 골프 근접성이라든지 이런 거 뭐 저희는 다 시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왠지 느낌에 요양원 비즈니스가 싱가포르는 뭐 활성화되지 않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개인 요양원처럼 하면 되는 거고, 돈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저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없을 테고, 그래서 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자산별로 결국 국가별로 어떤 테넌트들이 있나라고 보여지는 건데, 파란색이 인도네시아 자산들의 테넌트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PT 실로암하고 PT 니포 카라와키라는 두 개의 의료 재단들이 주로 임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 군데가 거의 그 70% 이상의 임차인을 갖고 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전체 포트폴리오의 평균 기간 자녀 임대차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를 꾸준히 계속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싱가포르 같은 이제 주황색이 싱가포르의 임차인인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개 요양원을 세 개의 요양 재단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록색은 이제 일본의 요양 시설에 대한 임차인인데, 결국은 거듭 말씀드리자 얘네들은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기 보시면 히라키, 뭐 저는 솔직히 처음 듣는 재단이기는 한데, 아니면 세이프티 라이프, 초록색 보시면 오차드, 뭐 이런 것들이 일본에 있는 요양시설을 운영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재단들이 저 퍼스트 리츠가 갖고 있는 빌딩에 들어와서 요양시설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에 퍼스리츠가 이제 2.0 성장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자산을 조금 이제 디벨롭먼트 마켓으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에너지 캐피탈, 그러니까 자본에 대해서 어떤 그 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세이빙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거는 결국은 디벨로퍼 마켓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일본의 요양시설을 인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2021년 12월까지는 일본의 요양시설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인도네시아의 병원 시설하고 싱가포르의 세계 요양시설만 들고 있었는데 이 2.0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 일본에 있는 자산들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12개의 일본 요양원 자산을 편입을 시켰고, 올해 2023년에도 2개의 자산을 편입시켜서 총 14개의 일본 요양원 자산을 갖고 있었던 거죠.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 전략을 하기 전까지는, 인도네시아가 96%의 자산 가치고 싱가포르가 3.6%인데 지금 여기 이제 변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자산이 72.9%로 줄어들었고 싱가포르 자산도 2.7%로 줄어들었고 새로 일본 자산이 24.4%로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퍼스트 리츠가 이제 얘네 IR 자료를 보면 아까 앞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일본의 어떤 고령화 이런 것도 숫자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이 증가하는 거 이런 숫자로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의 요양시설이 더 커질 거고 확대될 거다라는 것들을 이 플러스 리츠는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네, 그럼 파크웨이 라이프 리츠, 저희가 P 라이프 리츠라고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 자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일단은 병원, 메디칼 센터가 전체 자산의 3분의 2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요양원은 3분의 1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게 되면, 싱가포르에 있는 자산이 역전이 3분의 2 정도, 네, 나머지 한 3분의 1이 일본이고 말레이시아 의미 없는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얘네는 말레이시아 자산은 솔직히 제가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자산이 성격이 나옵니다. 하나 딱 들고 있고요. 결국은 피라이프의 그 리츠 성장 전략은 2개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종합병원, 그 다음에 일본에는 요양시설을 가지고 있다라는 투 트랙을 가지고 있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탑 10 테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웨이 하스피탈 싱가포르가 또 뭐 60% 이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계의 싱가포르 자산의 그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KK 사와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처음 읽어서 하니까 일본 회사들인 거죠. 일본의 요양회사들이 쭉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P 라이프 리츠 같은 경우는 61개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총 자산 가치는 2.2조 원 정도의 상당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임대차 계약이 지금 16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00% 거의 100%의 임차율을 공신률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국가별로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3개 자산, 일본에는 57개의 자산, 말레이시아에 1개 자산. 그래서 싱가포르 3개는 그냥 종합병원.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57개는 요양시설. 네, 말레이시아 하나는 그냥 의료센터, 메디컬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셔도 다 보이실 거고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들고 있고 지금 임차율이 싱가포르 100%, 중간에 보시면 일본 100%, 말레이시아는 30%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자산들의 인수한 시점을 보게 되면 싱가포르 자산은 2007년도에 인수를 했고 일본에 있는 57개 요양원 같은 경우는 2008년도서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인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자산 하나는 2012년도에 인수를 했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자산 세 개입니다. 마운트 레드베스 하스피탈, 글레이니스 하스피탈, 그다음에 파크웨이 이스트 하스피탈. 사이즈로 보시게 되면 마운트 레드베스가 가장 크고요. 글레이니스 하스피탈이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 파크웨이 이스트 하스피탈입니다. 뭐 사이즈는 저 연면적도 보이시고 병실 수도 보고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이게 한국하고 이제 싱가포르하고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이제 영리 의료 산업이 불과하죠. 물론 이제 뭐 성형외과나 뭐 이런 안과 일부 이런 데들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병원 개념으로 보게 되면 영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다 삼성이든 이런 현대든 공익재단이 이 병원을 운영을 하죠.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는 미국처럼 영리병원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종합병원이 다 저 병원들이 영리병원인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싱가포르에 가서 보니까 병원이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영리병원이어도 한국의 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처럼 재단 하나가 들고 있어서 아예 모든 의사들이 그 재단 병원 소속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싱가포르에는 이제 톰슨스, 이제 레플스 하스피탈하고 톰슨스 하스피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톰슨 하스피탈하고 레플스 하스피탈이 이제 그런 한국의 우리가 알고 익히 알고 있는 종합병원 스타일인데 얘는 당연히 영리병원이고 저희 SGX에 병원 자체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병원에 투자를 하면 그 병원에서 나는 수익을 주주로서 쉐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종합병원이기는 한데 그런 현대병원이나 아사병원처럼 모든 의사들이 병원에 내 소속 의사가 아니고 여기는 전문의들이 다시 이 병원에 임차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 어떤 도심지에 그 예를 들어서 4층짜리 빌딩 하나가 다 병원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큰데 뭐 피부과 무슨 정형외과 이런 전문의들이 각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신 저 하스피탈이 제공해 주는 거는 응급 실을 별도로 운영을 해줘서 연계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 병원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어, 엑스레이 찍는다든지 CT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저 개인 병원이 못해서 그런 시설들이 또 이 병원 안에 들어와 있고 물론 이 리츠 운영사는 그런 병원 운영을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리츠는 정말 빌딩만 갖고 있고 파크웨이 리츠는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파크웨이 헬스케어 재단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100%이 파크웨이 리츠에 빌딩을 임대해서 10년 이상 계약을 해놓고 전문의들을 모아서 병원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그런 영상 촬영을 위한 센터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전문의들이 들락날락거립니다. 어느 전문의가 이제 들어왔는데 손님이 별로 없다, 의료 환자들이 별로 없다, 그럼 나가게 되죠. 그래서 다른 전문의가 들어오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삼성병원이나 의료 현대아산병원이랑은 다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개가 다 모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일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약간 아까 보여드렸던 것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런 17개 이상 도시에 지금 그 요양원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작년 7월에 9월에 인수한 자산입니다. 정말 사이즈가 크지가 않죠. 사진을 보더라도 뭐 으리으리하지 않습니다. 아까 딱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이즈거든요. 조금만 구조로 돼 있고 지금 병실 그 룸 수도 보게 되면 70개, 80개 커버야 100개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P-라이프 리치의 자산들을 보면서 일본 자산에 100개 넘어가는 게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70개, 80개, 작은 경우는 뭐 30개, 40개 규모도 있고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수를 많이 늘리는데 저런 유형어들이 너무 이제 많다라는 거죠. 일본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 자산 하나입니다. 뭐 정말 의미가 없고요. 저런 자산 하나, 얘네 자산 가치를 보게 되면, 여기가
안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여기 써있군. 한 63억.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한 60억 원 정도 되는 자산입니다. 크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도에 인수를 했대는데 솔직히 지금 와서는 왜 안 팔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말레이시아의 의료센터 하나로 보시면 동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냥 건물 하나에 전문의들 개인 병원들이 들어와서 운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결국은 파크웨이 라이프 리츠도 이제 어떤 전략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넥스트 페이스 오브 그로스로 결국은 다음 성장 전략은 뭘 할 거냐. 결국은 맨 왼쪽에 보시면 일본의 그 강력한 네트워킹과 이런 선점 효과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할 거다라고 돼 있고 올해도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두 개의 자산을 하고 있고 결국은 어 파크웨이 라이프도 그렇고 퍼스트 리츠도 그렇고 일본에는 요양시설을 계속 가져갈 거다라는 그리고 앞으로도 확장을 할 거다라는 전략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그 전략에 따라서 새로운 자산들을 계속 인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뭐 저도 오늘 그 한국의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 정말 접해보고 많은 지식들을 얻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이런 파크웨이 라이프라든지 그 폴스리츠에 뭐 역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거 개발을 하는데 자산을 인수해서 하지 않을 거냐, 투자하지 않을 거냐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는 헬스케어 섹터든 아니면 오피스든 어느 섹터든 간에 투자자들이 결국은 안정적인 배당을 주로 요구를 하거든요. 가격에 대한 어떤 증가분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캐펠 리츠라는 오피스 섹터 리츠가 한국의 서울역 앞에 있는 요즘 이름이 바뀌었을 텐데 옛날에는 T타워, SK가 갖고 있던 타워를 인수를 했는데 그거를 인수를 하고 어, 당분간은 한국에 있는 자산을 인수할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빌딩 자산 가치가 오르기는 하는데 그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배당률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훅 변동성 이제 자산 빌딩의 가치도 오르락 내리락 그 변동폭이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주주들한테 이제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뭐 ESR 리츠라든지 메이플 트리처럼 물류 자산을 갖고 있는 리츠들은 꾸준히 한국 자산을 유지합니다. 왜냐면은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도심에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약간 외곽에 있고 특히 이제 보통은 한국의 물류가 워낙 발달이 돼서 보통은 이제 앵커 그 테넌트들이 이제 장기로 임대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물류자산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츠들의 어떤 타겟하고 잘 맞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맞을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린 이제 두 가지 예를 듣자고 보면 결국에는 이 요양시설이 도심 한복판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느 요양시설은 또 이제 좀 교외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산의 가치보다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을 그런 어떤 로케이션, 그런 수익 모델이 있다 그러면 이 두 리츠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두 분이 설명을 너무 잘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짧게 했는데 다행입니다. 시간이 얼추 전체 포럼 시간하고 맞은 것 같습니다.